이동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NBA 하디슈 코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아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제가 괜히 뒤통수가 아프네요. 그 클리퍼스가 7차전 끝에 졌어요.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야구로 치면 예. 제가 볼 때는 7회까지 15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 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일단 저희가 조금 이제 제대로 한번 클리퍼스 한번 까보도록 하고 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슈 추가적으로 준비했는데 이제 휴스턴이 또 레이커스한테 졌습니다. 저희 그렇죠. 예.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완전 사과해야죠. 네, 저희 한번 사과드리죠. 죄송합니다. 머리 맞고 시작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미러키가 탈락을 했는데 이제 아데토콤보의 이적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그렇죠. 올 시즌이 끝나고 네. FA 자격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만큼 이렇게 NBA에서 할 얘기 많은 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번 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LA 클리퍼스 충격적인 패배.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일단 그 표면적인 어떤 이유부터 한번 얘기를 갖다 해보죠. 표면적인. 네네. 그러니까 7차전까지 갔어요. 근데 5차전에서 사실 끝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닥 리버스 감독이 로테이션을 뭐 이렇게 돌리면서 역전패를 했고 6차전도 역전패를 당했고 7차전도 전반에 한때 12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뭐 후반에는 경기력이 완전히 한마디로 이제 개판 났다. 후반엔 팀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저는 KBL보다 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죠. 아니 진짜 후반전은 그러니까 만약 클리퍼스를 응원하는 입장이라면 얘들이 지금 정신을 어디 놓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클리퍼스 이제 광팬은 아니지만 네. 올 시즌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팀인데 그쵸. 공수 밸런스 네. 좋아서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이제 뭐 클리퍼스가 빌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지만 저는 공수 밸런스 이제 맞는 팀들이 좋은데 이제 그게 클리퍼스였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좀 열불이 나더라고요. 진짜. 예, 안 그래도 이제 제 방송하러 이렇게 아까 입구에서 만났는데 열받아. 열받아. 이런 식으로 제가 그것도 그러나 방송은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클리퍼스가 제 인생에 뭐 담보를 주는 건 아니고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저 이게 예. 클리퍼스를 응원하는 마음에 클리퍼스 경기력 보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저도, 그렇죠. 예. 저도 솔직히 보면서 너무 속이 터졌고, 그러니까 네. 뭐 지더라도 7차전인 만큼 좀 뭔가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졌으면 그래도 뭐 덴버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지금 클리퍼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 뉴욕 기자는 뭐가 좀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보세요? 전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닥 리버스 감독의 지도력. 그러니까 지도력이라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술 능력. 피오에서 전술 능력. 두 번째는 이동환 기자가 예전에 얘기했던 폴 조지의 그 슈팅.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고. 예.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골밑에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몬트레즈랄까 이비카 주바치가 예, 있는. 예. 그러니까 헤럴과 주바치로 과연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자원일까? 물론 이제 다른 그 롤플레이라든가 뭐 원투펀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점을 메우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목을 좀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동환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세 가지 말씀 다 공감하고요. 뭐 폴 조지야 뭐 폴 조지 한때 별명이 플레이오프 피였거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만 되면 불타오른다고. 네. 이것도 약간 이제 다른 의미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만 되면 죽을 쓴다. 그렇죠. 그리고 찰스 바클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P 플레이오프 P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또 하지 않았습니까? 찰스 바클리가. 폴 조지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저는 같이 또 비판하고 싶은 선수가 루 윌리엄스예요. 이번 시리즈는. 아 그렇죠. 아니 지금 제가 기록을 체크해보니까 이번 시리즈 7경기에서 평균 10점, 야투율 35.4%, 3점 성공률 14.8%. 게다가 수비는 다 빵꾸가 나요. 네, 원래부터 수비가 안 돼서 공격으로 다 많이 하는 그런 벤체이스인데 네. 이 선수가 공격이 안 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버블 시즌 시작되기 전에도 뭐 클럽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돼서 뭐 몇 경기 못 뛰고 이런 논란도 있었고 뭐 물론 이제 재개 시즌이고 이 선수가 워낙 노장이기 때문에 몸 관리가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클리퍼스는 이 선수 코트에 세울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닥 리버스, 그러니까 닥 리버스가 3승 1패 리드를 벌써 두 번째 날렸거든요. 클리퍼스에서만. 2015년에 휴스턴을 상대로 3승 1패 리드 잡고 있다가 이제 3연패를 당하면서 그렇죠. 클리퍼스, 크리스 폴,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들고 그리고 그 패배 이후에 또 2년 연속 1라운드 탈락하면서 결국 그 멤버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그거커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이번에도 계속됐다. 그러니까 닥 리버스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 경기 동안 어떤 감독이라면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어떤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잡아야 될 때 확실히 잡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솔직히 선수들도 비판받지만 코칭 스태프가 모조리 다 비판. 솔직히 저는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다 잘라버려도 할 말이 없다. 맞습니다. 진짜 이번 네, 결과는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댈러스전에서도 이게 닥 리버스 감독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게임이 어떤 식으로 게임이 흘러가고 있냐면, 그러니까 댈러스에게 굉장히 우리가 그 페이스를 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경기를 할 때. 이제 댈러스가 의도한 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 전력이 좋은 클리퍼스가 힘으로 제압하면서 4승 2패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덴버의 어떤 그 게임으로 페이스를 내줬고 그걸 결국 이제 7차전까지 가면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닉 널스 감독이나 아니면 스티브 브래들리 감독, 브래드 스티븐슨. 예. 브래드 스티븐슨 감독, 예. 브래드 스티븐슨 감독이 저는 항상 헷갈려요. 빵 감독이. 저는 그냥 빵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 그 감독 그 보스턴과 토론토였던 경기를 보다가 이 경기를 보면 뭔가 이제 쪼아 있는 이런 게임이 확 좀 느슨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닥 리버스 감독은 뭐 리더십에서 그러니까 선수들을 관리하고 장악하는 그런 능력은 있는 감독이고, 그래서 이제 명장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받는 감독인지 몰라도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승부사 기질은 좀 많이 부족하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좀 총체적으로 한 시즌을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하게 되는 말이지만 결국에는 정규 시즌의 로드 매니지먼트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클리퍼스는 어쨌든 급조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폴 조지와 카일 레너드는 원투펀치가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들과 어떤 손발을 맞출 시간이 있었어야 됐는데 네. 이제 제가 정규 시즌 이제 각 라인업별 출전 시간을 볼 수 있는 곳에 체크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클리퍼스의 핵심 멤버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패트릭 베벌리, 카일 레너드, 폴 조지, 루 윌리엄스, 그리고 몬트레즈 헤럴 이 5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함께 뛴 시간이 정규 시즌에 56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총 합쳐서. 그러니까 급조된 팀이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많이 안 맞춰보니까 케미스트리 올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조금 너무 좀 여유를 부리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력이나 경기력을 보면은 예. 저는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우승팀이 가져야 될 조건이 그 예전에는 왜 우리가 NBA가 어쨌든 플레이어스 게임,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승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 여전히 그쵸. 가는 예. 거죠. 근데 거기에 코치스 게임도 있어야 된다. 그쵸. 즉 예. 이제 그 코치가 어떻게 하면 그 선수의 효율을 최대한 끌고 와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패턴을 정확하게 돌리거나 아니면 팀 컬러를 만들고 그게 합쳐져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뭐 골든 스테이트 때도 사실 그랬었고, 뭐 스티브 커 감독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햄튼 5를 의존하는 그런 뭐 농구를 하긴 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패턴, 그리고 승부처에서의 어떤 그 시그네처 플레이어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팀들도 마찬가지였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클리퍼스는 그런 부분, 그냥 코치스 게임이 실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위기를 맞았을 때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의 어떤 카드, 이런 부분이 없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5, 6, 7차전을 보면서 좀 이제 덴버가 노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와 요키치 피켓롤로 루 윌리엄스, 몬트레즈 헤럴 콤비를 계속 공략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플레이오프에 오면은 그 정규 시즌엔 두드러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 수비 약점이 있는 선수들을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실 되게 집요하게 공략하거든요. 이거는 플레이오프의 어떤 공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덴버가 3경기 동안 그걸 집요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선수 기용이나 이제 변칙적인 어떤 라인업 운영을 그렇죠. 통해서 좀 이겨내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도 그래도 이제 뒤집혔지만 그래도 좀 접전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루윌과 헤럴이 계속 공략당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헤럴 주바치로 골밑 되느냐 이 문제랑도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비 문제가 계속 집요하게 공략당하면서 결국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부지구는 말씀하신 브래드 스티븐슨, 닉 널스, 그리고 오늘 이긴 마이애미 테 스포엘스트러 감독까지 그렇죠. 이들의 어떤 디테일한 전략 변화, 계속 서로 카운터를 치면서 어떤 정말 흥미를 더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클리퍼스, 적어도 이 클리퍼스의 닥 리버스 감독은 그런 면에서 최악의 모습 보여줬다. 그래서 진짜 클리퍼스는 2020년 전 세계 모든 농구팀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그렇죠. 어떤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악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예. 아니 이 로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농구를 하나? 뭐 이런 느낌이죠. 진짜 이거는 진짜 스티브 발머가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이거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환 기자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2번, 3번 이렇게 당했을 때 뭔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 자체가 없었어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야 예전에 왜 KBL이나 WKBL에 그 철밥통 같은 이제 그 사령탑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살짝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닥 리버스 감독의 어떤 지도력 이 부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문제점, LA 클리퍼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8강은 당연히 가야 되는 팀이고.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피어때 어떤 성과를 내는가 이게 문제인데 닥 리버스 감독 체제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 정규리그 사실 우승을 해서 뭔가 이제 압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규리그 때도 사실 그런 케미스트리 안 나왔었고 이동훈 기자 말처럼 그렇고 이제 자 폴 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동훈 기자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이제 4쿼터에 저는 그 백차라 그러죠. 그렇죠. 코너에서 던진 거. 코너에서 백차를 흘리면서 그러고 폴 조지가 천하의 폴 조지가 저렇게 됐구나.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이번 시리즈뿐만 아니라 댈러스와의 시리즈에서도 사실은 그 2경기 내준 어떤 경기에서 폴 조지의 영향력이 되게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클리퍼스는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렇게 너무 결과물이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 레너드가 작년 여름에 계약하면서 2+1 계약을 했거든요. 폴 조지도 지금 남은 계약 구조가 2+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여름에 둘 다 옵트아웃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년에 성과가 안 나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클리퍼스가 되게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우승 옵팀이고 최소 컨퍼런스 파이널, 그다음 파이널 우승 노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지면서 앞으로 한 2, 3년의 계획이 다 꼬일 수 있습니다. 이 팀 진짜 엄청난 지금 문제를 마주한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클리퍼스가 뭐 이제 선수단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1년 더 고를 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어떤 조합의 궁합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약간의 변명거리가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즌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컨디션 뭐 이 부분이 사실은 클리퍼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지금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지금 폴 조지와 그 카와이 레너드 원투펀치를 결성한 지는 불과 이제 한 시즌밖에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단 여기에서 어떤 전력 보강이 좀 필요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후반전 보면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사실 폴 조지와 이 카와이 레너드가 미드레인지가 되는 선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팀 구조 자체가 헤럴이 페인트 존에서 득점 생산을 못 해주면은 골밑 득점이 진짜 하나도 생산이 안 돼. 오늘도 거의 2배 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헤럴이 진짜 뭐 올해 식스맨 아니겠습니까? 꾸준한 활약하면서 그걸 다 만회해줬었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이게 안 된다. 왜냐면 상대들은 무조건 페인트 존을 다 잠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헤럴이 안 될 때도 그리고 헤럴이 빠지는 경기에서도 이 페인트 존 득점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폴 조지와 레너드의 미드레인지 옵션 는 가장 강력한 옵션이겠지만은 이것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초점을 두고 어떤 선수 보강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림으로 파주고 림을 어택해주는 이런 선수를 좀 저는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금 상태의 어떤 전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닥 리버스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패턴을 어느 정도 잘 만들고 거기에 대해 팀 컬러 씌우면은 지금 전력으로도 우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데 만약에 하나만 고치면 저는 그 주바치나 헤러를 빼고 거기에 아주 좋은 수비형 센터 오히려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제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감은 가요. 근데 지금 덴버전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요키치하고 머레이를 못 막았는데 특히 요키치를 못 막아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4쿼터에는 뭐 더블팀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뭐 말도 안 되게 다 깨져버렸고. 근데 이제 그 센터진에서의 어떤 공격을 잘하는 그런 이제 빅맨이 아니라 그냥 수비를 굉장히 견실하게 하는 그런 빅맨 하나만 데리고 와도 지금 상태에서 공격 자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폴 조지랑 카와이 레너드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센터 자원 좋은 수비수 자원을 하나 데리고 오면 거기서 구멍만 나지 않으면
클리퍼스의 우승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페인트존 공격력 보강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동혁 기자 페인트존 수비에 그렇죠. 초점을 맞춘. 예. 그래서 조아킴 노아를 갖다가 사실 데리고 온 이유도 이제 그런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예. 비시즌 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지켜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그 클리퍼스 충격 패배를 좀 약간 좀 그 흥분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15분을 했어요. 네. 클리퍼스로. 자, 예. 자 이제 휴스턴 스몰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짧게 바로 네. 빠르게 가시죠. 자, 예. 휴스턴 스몰볼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 설명 기업이. 예. 휴스턴이요? 네. 아, 약간 클리퍼스는 다른 방향으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이 팀이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인 건 알았지만은, 그러니까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 얘기를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 팀의 예. 이 팀의 어떤 라인업 구성을 사실 잘 보면은 신장은 작지만 일단 다들 이제 이 어떤 버티는 힘이 좋은, 버티는 힘 좋고 리바운드 생산 능력도 좋은 어떤 윙스팬이 좋고. 예, 그런 스몰 라인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게 뭐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 그 이제 안 좋은 사건으로 그건 결정적이었죠. 예, 퇴출된 거.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그때부터 레이커스가 딱 맞춰서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트업 옵션을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매치업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 좀 무너진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웨스트브룩이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의 실패를 가지고 웨스트브룩 영입은 실패였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런 게 이 선수는 지금 이제 허벅지 부상도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2주 정도를 쉬다가 왔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저는 한 번 더 도전해봐도 된다고 봐요. 휴스턴이 이런 형태의 농구로. 전 이게 아직 좀 뭔가 100%를 못 보여준 느낌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예.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리그 중단이 휴스턴에게는 좋지는 않았다. 실제로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도 나왔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휴스턴의 어떤 스몰 라인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정말 그 쫀쫀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살짝 벌어져 있기는 했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에 그게 빈틈이 나오긴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한 번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지금 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휴스턴 어떤 그 지금 재정 상태를 봐도 여기에서 뭔가 더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사치세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모리보를 갖다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리보의 어떤 결정체가 지금 이제 초스몰 라인업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든가 웨스트브룩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현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웨스트브룩이 과연 플레이오프 때 야투가 효율적인 적이 있었었냐?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었고 사실 없었었고 올 시즌에도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그 플레이오프에서 웨스트브룩의 어떤 그 상승을 기대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웨스트브룩은 딱 그 정도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다음 시즌을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휴스턴이 우승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좀 동의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일정 부분. 네. 저는 웨스트브룩은 진짜 휴스턴이 정규 시즌에 그 이제 슈퍼스몰 라인업 운영할 때 했듯이 리머택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쓰려고 데려왔던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막 그렇게 코로나 걸리고 부상 당하기 전처럼 막 액티브하게 막 림으로 파고들어서 막 이제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자신을 막아도 그냥 찢어버리고 정규 시즌에는 그냥 막 올려놓고 이랬는데 데이비스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휴스턴이 어차피 웨스트브룩은 지금 뭐 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팀도 뭐 당연히 안 받으려 할 거고 샐러리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든, 웨스트브룩, 에릭 고든 이 세 명의 높은 샐러리를 그대로 유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의 농구를 바꿀 수는 없고 웨스트브룩의 어떤 리머텍을 계속 강조하는 농구를 일단은 계속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한 걸 다음 내년까지 해보고 그때 그렇죠.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 부분은 뭐 완전 동의하고요. 근데 그 웨스트브룩이 지금 야투율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4강 시리즈에서도 3점슛 성공률이 25%, 그 야투율 자체가 35% 미만이었어요. 모든 이제 그 코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제임스 하든이 더블 팀이 왔을 때 거기에서 웨스트브룩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면서 레이커스 쪽으로 뭔가 승기가 넘어왔었고 그러면서 휴스턴이 이제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레이커스는 일단 레이커스고 올 시즌을 치고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어떤 그 테스트 같은 해볼 때 사실 레이커스는 휴스턴이 봤을 때 매치업 상성에서는 지금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팀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이 굉장히 좀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팀이었고 기본적인 활동력 자체에서 휴스턴이 좀 더
빨랐고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레이커스를 갖다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그럼 또 다른 팀들이 가로막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변수 대처가 될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좀 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초점을 맞춰서 아마 또 오프 시즌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코빙턴이나 터커 같은 건 다 계약이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이런 슈퍼스몰 라인업의 핵심 자원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역시 클리퍼스처럼 약간 포인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들 좀 영입하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년 시즌에 휴스턴에 센터가 올까요? 저는 영입 안 할 것 같아요. 이 팀은 진짜 안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감독을 누구 데려올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덴토니니까 가능했지 덴토니 아닌 감독은 이런 농구를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사실. 예. 그러니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파격적인 어떤 농구를 갖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쉽지가 않은 상태고. 그럼요. 그런 상태에서 감독이 누가 올까? 네. 자, 이 부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데토쿤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데토쿤보 이적할 것 같은가요? 지금 봤을 때. 저는 내년을 봐야 된다고요. 올해는 이적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자신 있게 하는. 그러니까 아데토쿤보가 이제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패한 이후에 물론 5차전 뛰지 못했죠. 패한 이후에 이제 그 미러키의 구단주와 만나서 한 점심을 3시간 동안 먹었다고요. 네. 점심을 3시간 뭘 먹은 거예요? 원래 외국 사람들, 네. 특히 유럽 사람들은 한 2시간씩 점심을 먹으니까. 저는 친구들 많을 때 이제 족발보쌈 세트 시켜먹으면 좀 오래 먹긴 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면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평균 식사 시간이 10분. 평균 그 건강 좀 위험하신 거 아닙니까? 예, 천천히 드세요. 예. 근데 진짜 예전에 그 한번 이제 외국 출장을 갔었는데 근데 정말 한 2시간씩 먹더라고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들의 여유. 네,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예, 좀 지루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데토쿤보도 이제 뭐 지중해식 음식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스 출신이니까. 네, 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3시간 동안 미팅을 하면서 네. 이제 이야기 나왔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미러키 구단주가 약속을 한 게 있대요. 다음 시즌 우승을 위해서 사치세를 납부하겠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데토쿤보가 내년에 FA가 되기 때문에 미러키로서는 어떻게든 마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승 도전을 위한 전력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사치세까지 납부하겠다라고 아데토쿤보가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데토쿤보는 올해는 남는다고 봐요. 내년이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미러키가 그럼 아데토쿤보의 어떤 내년 이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어떤 보강을 하느냐. 지금 에릭 블레스 트레이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미러키는 크리스 폴 트레이드 한번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현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사실은 크리스 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원투펀치에 투에 가장 안 어울리는 선수 크리스 미들턴. 그 크리스는 좀 아니다. 다른 크리스 데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사실 에릭 블레스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고 뭐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좋고 근데 석점에 이제 기복이 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이제 아데토쿤보가 점프슛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메워줄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지금 뭐 현지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데토쿤보가 기본적으로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강력한 조력자가 승부처에서 게임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점프슛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갖춘 게 지금은 크리스 폴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크리스 폴 영입이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미러키가 지난 2년 동안 고전한 게 물론 뭐 아데토쿤보의 어떤 약점도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이 팀은 사실은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어떤 리머텍 이게 되게 핵심 이슈 핵심 공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플레이오프는 템포가 느려지고 상대가 그거를 이제 미러키가 그걸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막는단 말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은 템포가 느려졌을 때 5대5 게임에서 아데토쿤보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지는데 맞죠. 그럼 5대5 게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저는 사실은 크리스 폴이야말로 거기에 정말 딱 맞는 선수라고 봐요. 예, 5대5 게임에서 이제 아데토쿤보와 직접 뭐 볼을 가지고 2대2 할 수도 있고 아데토쿤보가 이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직접 스크리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프슛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오프의 게임 타입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도 어떤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걸 올 시즌에도 입증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수비도 사실은 블레스보다 좋으면 좋지 못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4천만 달러의 연봉이 더 비싸긴 하지만 뭐 살짝 이제 인저리 프론 이런 느낌도 있는 그런 선수. 그렇죠. 예,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미러키 뭐 이미 2년 연속 리그 1위하고 실패에 맛본 상황에서 뭐 정규 시즌 1위에 집착하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관리하면서라도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수를 볼 수 있는 어떤 카드는 크리스 폴 영입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동일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뭐 미러키가 어떤 행보를 가져가느냐 별개로
미러키가 또 우승 도전에 실패한다. 그럼 이제 내년 FA 시장은 정말 헬 파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헬 파티. 그러면 가장 갈 수 있는 팀이 어디라고 보세요? 갈 수 있는 팀. 근데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본 결과 현지에서 이제 이 아데토쿤보 영입 노린 팀, 마이애미, 토론토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댈러스 이런 팀이 나오는데 아데토쿤보의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힘든데 저는 동부에는 남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예. 동부에 남을 것 같다. 동부에 남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 아데토쿤보의 어떤 그 개인적 성향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뭐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르브론 제임스하고는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르브론 제임스는 어떤 약간 좀 그 쇼타임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서 자신이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강팀을 세워서 거기서 우승의 확률을 더 높이는 스타일이라면 아데토쿤보는 좀 대세 따르는 조용하고 어떤 슈퍼스타들과의 어떤 그런 그 사적인 어떤 친분 관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그런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러키 뭐 나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르브론 같은 미러키는 만약에 미러키 선수였다면 떠날 가능성이 훨씬 높았겠죠. 굉장히 높죠. 네, 훨씬 높았겠죠. 그러나 아데토쿤보는 네. 그런 성향의 선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데토쿤보가 지금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시 이제 우승인데 그 우승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슈퍼팀을 만들어서 우승하는 그런 타입이라기보다는 그 팀에 들어가서 전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토론토가 가능하죠. 그 마사 유지리 단장이 사실 그때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리스 옮겨갈 때 아데토쿤보 이제 가족이 어떤 그 이민을 갖다 도와준 그런 인연도 있고요. 이래서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렇죠.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 출신의 최초의 단장이라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 그렇죠. 이게 굉장한 리스펙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은 마이애미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마이애미 조합상으로도. 네, 그러니까 네. 마이애미가 사실 올 시즌 지금 뭐 잘하고 있지만 성향을 보면은 이 점퍼에 되게 의존을 좀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조금 문제였는데 아데바요의 조합도 괜찮을 것 같고 리머텍을 중시하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제일 약한 부분 조금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싱 뭐 워낙 좋잖아요. 오늘도 뭐 타일러 히로라든지 캔드릭 넌, 뭐 덩컨 로빈스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까지 있기 때문에 아데토쿤보와 궁합을 맞추기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이애미 특유의 팀 문화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현지에서 언급되는데 굉장히 이제 철두철미하고 진짜 경기에 대한 준비, 어떤 노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하드워크를 중요시하는. 아데토쿤보가 맞네요, 그거는. 그렇죠. 이게 펠라인리 사장의 어떤 성향부터 다 이어지는 건데 그것도 아데토쿤보의 성향과 되게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데토쿤보가 또 지금 굉장히 추운 도시에서 지금 지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따뜻한 휴양지 쪽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훈훈해지지 않을까? 그 근육맨이 예, 뭐 그것도 모르죠.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버틀러의 모습을 보면은 또 그리고 그렇죠. 드웨이네이드의 어떤 이렇게 뭐좀 권위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와라, 예, 그런 게 힘을 발휘하니까 저는 마이애미가 좀 어울릴 것 같다. 지금 봐서는 그런 생각 들고. 저는 댈러스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정말 유로피언 콤비. 그렇죠. 포르징기스 유로피언 트리오. 그렇죠. 와, 이게 진짜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댈러스도 가능한 게 뭐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돈치치가 있는데 돈치치가 그런 아데토쿤보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쵸. 그런 완전 가장 확실한 카드잖아요. 그쵸. 점퍼 되죠. 뭐 승부처 클리트 능력 있죠. 거기 아데토쿤보가 들어간다. 거기에 또 우리 그 농구에 미친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크 구단주. 마크 큐방 구단주가 있죠. 말도 안 나네. 구단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댈러스로 가면 그리고 댈러스의 리 칼라일 감독도 아데토쿤보를 굉장히 잘 이용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리칼라이 감독이, 그러니까 전 돈치치가 되게 천재적인 선수인 것도 맞지만은 리칼라이 감독의 어떤 스페이싱 능력 이런 거는 진짜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그 공간을 너무 잘 만들어주고 돈치치가 그거를 잘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데토쿤보가 온다면은 그거 정말 딱 맞을 것 같아요. 딱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포르징기스와 함께 뛴다면 이 림 프로텍팅은 거의 뭐 2m 21이랑 2m 11의 막 그런 고무고무 팔이 함께 뛰니까 고무고무 팔. 이거는 뭐 최고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그 토론토도 뭐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뭐 캐나다라는 약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LA 레이커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 동생이 지금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이슨 키드 그 예전 미러키 감독 굉장히 좀 돈독했던 감독을 이제 코치로 쓰고 있으니까 2년 있군요. 근데 거기는 뭐 사실 르브론하고 앤서니가 있는데 그리고 그 르브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페이컷을 하면서까지 슈퍼스타를 데리고 오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데토쿤보가 갈 수 있을까? 아니 본인이 마이애미에서 뭉칠 때 페이컷하고 가는 거
역시 사람은 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이. 르브론이잖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지켜보면 비시즌 때 우리가 에어컨 리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어컨 리그 때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BA 핫이슈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